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윤정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장중에 전강호약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셨죠. 다행스럽게도요. 이번 주 들어서 일본 증시가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1.12%의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주변 증시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개선이 됐죠. 국내 증시 0.4% 강세로 마감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12월, 1월 이 3개월 동안의 시장 변동성 45%를 위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왜 수익 안 나지? 이렇게 되는 걸 뿐이지 지금 장세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세. 조금 눌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사락이냐 또 내 종목이 편입하고 눌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샀는데 왜 수익 안 나냐고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시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정석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석대로 조심조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점프 한번 하시겠다고 하셔서 잘못 움직여 버리시면은 오히려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장에 이렇게 훌륭한 장에 이렇게 좋은 날씨처럼 아주 화창한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감 가지시고요. 활짝 웃으시고요. 오늘 같은 날 또 내일을 기준 잡아서 또 다음 주를 기준 잡아서 희망찬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노란톡 코민톡 200명 분이 입장이 안 됩니다. 11개의 방 중에서 11번째 방 1280명 이상이 벌써 이미 들어와 계신 방 15,000명의 분들이 나가시질 않죠. 왜 안 나가겠습니까?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횡보를 하든 중간에 눌려 내려가든 윤정두가 버슴 역할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24년 동안 함께해 오신 분들 또 최근에 함께해 오신 분들 웃으면서 기다리고 웃으면서 뒷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가지고요. 매일매일 한숨 쉬지 마시고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실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200명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 아침 눈을 딱 뜨니까 어때요? 미국장이 으아. 근데 우리보다 먼저 열린 호주가 어땠습니까?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차분차분 주변 증시도 보실 수 있어야죠. 또 미국 선물의 경우에 강보합으로 잘 움직임을 줬죠. 그럼 왜 미국이 또다시 윗골이 달고 밀렸을까? 아니 미국이 왜 또 나스닥이 2% 빠져가지고 또 심란하게 만들까?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서 시장을 대처해야죠. 그냥 눈 뜨자마자 미국 또 빠졌어. 또 빠지면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 눌린 목인데 결론적으로는요. 빠진 이유만 알면 오늘 같은 날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뭐 다 지나갔죠. 오늘 3월 24일 기준에서의 미국 장에 그리고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의 흐름. 이러한 흐름들을 다시금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가, 환율, 금리, 또 상품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의 변동성 범위,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 범위 이게 패닉에 빠질 만큼의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에요. 보합 그냥. S&P 500 지수는요. 사상 최대 고점 찍고 0.5% 수준의 눌림. 나스닥 2%나 빠지니까 또 아이고 기술주들 난리 났어. 다 팔아. 성장주 다 팔아. 가치주. 그거 하지 마십시오. 주도주를 잡아야죠. 주도주. 자, 주주주 한번 갑시다. 주주주. 빨리 얼른
주주 쪽에 이제 뭐 지금 막바지 막 들어가고 막 할 텐데 주주주 빨리 얼른 주주주 이거 삼자로도 보이네. 상상상도 되네. 주주주 주도주가 상한가 좀 나와봐라. 에? 시가총액 10위 현대모비스가 1월 8일 날 그냥 장중에 상한가 진입한 것처럼 지금은 뭐 10위가 기아차입니다만 기아차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가버린 것처럼 12월 23일 날 LG전자 지금 그냥 말이야 확 그냥 많이 눌려져 있지만은 12월 23일 날 LG전자 상한가 확 올라간 것처럼 주도주에서 상한가 나와야지. 주주주 한번 갑시다. 15,000명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 새롭게 시장 보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야 이거 뭐지?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방이 있네. 주주주 왜 따라하지? 오늘도 하루가 행복했나 본데? 맞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주도주에서 오늘 좀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하방을 잡는 모습을 좀 인식을 했고, IT에서 하방 잡아주고 자동차에서 하방 잡아주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오늘 LG와 80만 원 싹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 또? 아유 그래 89만 원 이탈될 때 정리 안 한 거 놓쳤지만은 80만 원 쑥 던지니까 어이구 다음 주면 금방 또 90만 원 오겠는데, 이런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HMM의 1월 말 14,600원부터 해서 2월 내내 3월 내내 어제도 그제도 오늘까지도 어제 우리가 필필필했죠. 어제도 그 있는데 뭐 가왕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조용필 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께서 어제도 뭐 무슨 노래 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서 필필필 했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HMM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을 일부 떠안았습니다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유지해줬죠. 지금 같은 날에 거래대금 충분히 수반시켜주면서 자 필필필 한번 갑시다. 그냥 필필필 우리는 필승할 거야. 필필필 주도주에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HMM 오늘 같은 날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에서 필필필 필승할 거야. 우리는 필승 필필필 갑시다 빨리. 승승승 가도 돼. 승승승. 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자신감 회복하시고, 아니 남들처럼 무슨 뭐 40% 빠져서 50% 빠진 종목 갖고 있어? 60% 빠진 종목 갖고 있어?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도주들이 얼마나 강했어요. 이번 시장 45% 오를 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70% 이상, 하이닉스가 그냥 90% 이상, LG와 하기 좀 힘들더라도 그게 80% 이상, LG전자가 힘들더라도 120% 이상 그렇게 올라가고 눌림목이 좀 과도하다일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강한 거죠.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리해서 이제 가치주로 가볼까? 금리가 그냥 대바닥권인데 무슨 뭐 시장이 정점에 달했어요? 정점에 달해 시장이 꺾이면은 성장주 자칫 잘못 샀다 큰일 나니까 꺾이면은 그래도 자산가치라도 있는 종목. 그게 지금 시장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바닥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거품이 끼어져 있는 종목, 테마가 형성된 종목, 거품이 빠져나가고 거래대금이 없을 때 빠져나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시장이 대세상승장에서 주도주를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뭡니까? 자, 뉴스를 보시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윤정두가 채널 돌리면 나오는 사람처럼, 채널 돌리면 나오는 사람 또 하나 있잖아. 시황 남의 거 훔쳐다가 자기 거 그냥 번역해놓고, 저 있잖아요.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고급스러운 말 다 꺼내놓고 돈 내고 시황 들으세요 이러면서 남의 얘기하다 보니까 시황도 안 맞고, 윤정두가 20년 초반 2000년대 초반 요럴 때 그냥 반한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돈 받고 시황 팔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결론은요, 나와 있는 뉴스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윤정두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분들 또 해외 특파원분들이 그쪽에서 또 번역해 놓은, 그쪽에서 보고서 나온 거를 번역을 해서 아침에 송출해서 기사 나오는 걸 그걸 짓고 있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제의 흐름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띠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을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엊그저께 또 내려왔던 부분을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엊그저께 내려온 부분은 오늘의 뉴스처럼 또 마찬가지죠. 유럽의 재봉쇄. 경기가 다시 침체되나? 코로나19 재확산되나? 근데 유럽은 멀쩡하게 끝났어. 보합 강보합 혼조세로요.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조정. 미국 증시는 왜 빠진 거야? 왜 또 나스닥이 빠진 거야?
옐런 의장이 쭉 말씀하셨잖아요. 파월 의장도 얘기해요. 어떤 기준을 얘기해? 경기 좋다. 경기는 좋은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없다. 그랬더니 노란 또 국민쪽에서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막걸리. 오늘 그래도 0.4%라도 반등 나왔는데 막걸리 막막막 한번 갑시다. 막걸리 말이야 막걸리야 막막막 말말말 막막막 빨리요. 목 지금 힘들어. 목 힘들어. 계속 한번 능동적으로 해보자고요. 장 좋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있어도 돼. 장 안 좋을 땐 막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아픔을 잊고 외로움을 잊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힘드신 그런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어. 막막막 빨리 막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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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게 해서 시황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어제 야간에 미국 시장의 변동과 함께 뉴스를 다 들여다봤어요. 나온 얘기가 그거야. 경기 계속 좋을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 지금 당장은 없어. 그러니까 추가적인 양적 완화 할 거야. 시중에서는요. 아니 좀 말이야 막걸리야.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채권 가격이 하락할 텐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 올릴 텐데. 채권 금리 올리면 결국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양적 완화를 더해? 부양책을 더 뿌려? 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장은 좋은 거죠 일단 유동성. 그럼 왜 빠졌냐의 기준에서 채권 가격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해서 그래서 시장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술주가 빠진 것도 아니고 1.7까지 올라갔던 채권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6으로 내려왔는데도 왜 빠졌냐 이거 왜 얘는 1.3%뿐이 안 빠졌어. 얘 왜 빠졌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뉴스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꼽아야 될 내용이 윤정두가 해석할 때는 옐런 재무장관인가요 지금은?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자 증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버립니다. 부자 증세. 세금에 대해서 재정이 고갈되고 돈을 1조 9천억 달러를 뿌려대면서 경기 부양책을 없이고 선거 때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덜 좋을 때 그럴 때 이야 저를 뽑아주시면요 1조 9천억을 그냥 막 뿌려드릴 거야. 해석표 다 받아놓고 그걸 지금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뿌려. 그래놓고 재정이 고갈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재정 확보해야 되니까 부자 증세한다. 지난해 대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해 대선부터. 대선 경쟁할 때부터 그러면서 하반기에 민주당이 승기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8, 9, 10월 달에 시장 횡보하고 기술주 다 죽었다. 왜? 부자 증세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야? 돈이 좀 자산이 많으면 막 가서 막 뺏어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경우에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 IT 다루면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제 혜택 부분을 좀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돼서 8, 9, 10월 달에도 그냥 지수가 횡보하니까 거기다 대고 기술주 끝났다. 민주당이 승기 잡았다. 민주당이 승기 잡으면 부자 증세 안 되더라. 시가총액 대형주 애플부터 팡 그냥 다 죽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의 조정이 나와요? 결국은 IT가 다 끌어올렸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제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1.7 넘어갔다 1.6으로 내려왔으면 1.4부터 그냥 악수고 난리쳤던 사람들 다 나와보라 그래. 근데 결론적으로 내려왔으면은 기술주가 올라야지 왜 늘렸냐고 그 부분 방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진짜로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금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하지도 말자는 얘기. 금리는요, 이게 일성 차트잖아. 필요 없다니까 이걸 악을 쓰고 이번에는 달라요. 매번 다르다 그래.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채널 돌려봐야 시황 돈 내고 들으라는 그런 나쁜 사람 보지 마세요 그거. 본인의 생각도 아니잖아. 남의 거 번역에다가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금리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기술주의 눌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주에 문제가 있느냐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S&P 500 지수는 기술주가 없나? 어찌됐건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그럼 S&P 500 지수 여기서 국채금리 상승할 때에도 폭등 랠리만 잘 나왔다. 그러면 기술주는 빠졌느냐? 기술주 2016년도 17년도 기준금리 올릴 때 채권금리가 아니야. 기준금리 올릴 때 그래서 채권금리도 올라갈 때 폭등 랠리만 잘 나왔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
긴축할 때 급등, 또 추가 급등, 폭등.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 그러면 아니 부자존세 안 되는데 애플이나 이런 거 괜찮겠어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 다시 볼까요? 요 기준에서 8, 9, 10월 달에 엄마 민주당이 승기를 잡고 있네요. 이거 IT주들 다 큰일 났습니다. 왜?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화당과 민주당, 예? 정경유착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적인 흐름,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 이 부분이 공화당은 뭐예요? 전통, 무조건 전통인 거예요. 보수야, 보수. 전통 에너지, 전통 의약품, 복제의약품 안 돼, 바이오 안 돼. 신재생에너지 안 돼. 여기는 다 그쪽. 여기는 반대급부. 그렇게 되면서 공화당 때 항상 시가총액 1위는 엑선모빌. 어이고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어때? 환경세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전통 에너지 다 개발하셔. 그게 공화당. 방산업체. 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라크전 걸프전. 응? 그렇게 하면서 원유 가격 또 방위산업뿐 그냥 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 그냥 막 우방국 형님이라고 해놓고 이야 미사일 쇠가 막 그러면서 그게 보수 공화당의 기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요.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해서 빌 게이츠 해서 IT 아니야 IT 실리콘밸리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여기는 엑슨모빌 전통 에너지 업체 여기는 MS가 시가총액 1위였죠. 이번에는요. 4차 산업혁명 누구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IT의 실적 개선 폭이 엄마 목요일이다. 우리 어머니 오신 날 아이고 전화도 못했네. 에? 그래도 괜찮아. 어제 전화통화 한번 했어요. 오래간만에. 저희 우리 엄마 421229 한번 갑시다. 421229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왜 윤성도 어머니 이걸 써야 되나?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저를 못 보셨을 거 아니야. 421229 빨리 출석 체크 한번 쭉 합시다. 빨리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황 쫙 들으시고 아 문제 없구나 좋은 장이구나 아 끝내주는 장인데 IT가 왜 조정받아야 되나 말도 안 되네. 아 어제는 옐로우장에 다시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IT주들의 이거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일정 범위의 조정. 근데 이것이 이전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졌던 선거 공약 내용 중에 하나.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인위적으로 막 당신들은 세금 많이 내세요.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 IT 시장을 어찌됐건 미국도 휘잡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에서 나스닥의 흐름이 너희들 끝났네. 뭘 끝나? 가장 강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5월부터 신고가를 내주고 올라간 나스닥이 여기서 그러고 나서의 이 흐름이 미국장 전체 글로벌 시장까지 땡긴 거예요. 결국은 뭐다? 아침에 미국장이 밀린 이유. 맨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유럽이요. 수혜주 내가요.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어제 다 나왔잖아. 그제도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의회 증언에서 옐로우 채무상관이 이래 요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영 부분인데 최근에 가파르게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눌림폭인데 그게 이렇게 버겁나?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 솔직히. 그죠? 내 자산이 들어갔는데 좀 올르나 했더니 눌려. 그래 얼마나 빠졌어? IT가 오늘 얼마나 빠졌어? 삼성전자 강보합에 뭐가 얼마나 밀렸어요? 자동차가 얼마나 밀렸어요? 현대차 막 2%씩 밀리다가 결국은 1%대 초반으로 되돌려놓고 기아차 장중 빨간불로 돌려놓고 LG와 그나마 오늘 빨간불로. 그럼 그걸 보면서 가격 조정은 다 받았고 기간 조정 3개월이나 조정을 받았어. 이 기간 동안 횡보하는 걸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결국은 돌리겠다는 거죠. 돌릴 때 누가 돌리냐고.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가치주를 가져가죠. 가치주 왜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고 좀 뭘 해봅시다. 금리를 바바박 계속 올려서 정점에 달했을 때
야, 이 정도로 경기가 화랑이야, 호황이야? 야, 근데 더 이상 금리도 못 올리고 딱 멈춰져 있어. 야, 조만간 만에 하나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시장이 밀리더라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쪽, 거품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쪽, 이런 기준 내에서의 주도주와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동 부분,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결국은 경제학적 논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월물에 대한 미국 국채 10월물에 대한 금리의 최소 범위 3% 이상이 넘어가야 윤정도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 다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고 월가에서 얘기하고 그 내용에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았을 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을 뿐이지 지금 금리가 1.4부터 문제되기 시작해서 1.5, 1.6, 1.7 오를 동안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익이 그냥 막 레이저 쌍양 밑으로 막 그냥 제대로 좀 보고 대처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FOMC 회의만. 자신감 가지셔야 돼. 이렇게 좋은 장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군들이 아니어도 좋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의 흐름만 놓고 봐도 된다. 1%의 흐름이지만은 상관없다. 명분이 있더라. 윤정두가 언제 HMM에 어마어마한 저평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실적이 순이익이 2조 수준에 달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3억 3천만 주짜리 3만 원 수준이니까 얼마? 10조죠. 어이구 10조인데 순이익이 2조 수준이야. 저평가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전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더 있어요. 물론 산업은행 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출하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전환사채 부분에 대한 그런 부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죠. 이제 막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돼 있는데 3거래일제 개인들이 일부 샀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밑으로 곤두박질 치지는 않아요. 위에서 눌러놓고 밑에 다시 사버려. 조조를 내가면서요. 그럼 오래간만에 하나솔루션 거래량 500만 주 이상, 600만 주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천억 이상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그럼 이게 주간 단위로 3천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 터져준다. 추세로 전환이 되죠. 그럼 대형주 규정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21%씩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냥 이게 남의 떡이면 11%는 올랐어. 이런 종목 사줘야지. 주력 주고 뭐 그냥 다 빼고 그냥 이런 거 그냥 윤정두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샀겠다. 그냥 아주. 예? 그냥 뭐 이 종목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시가총액이 2천억 뭐 이런 상황에 거래대금이 5천억씩 더. 그 변동성 이걸 막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수익을 한번 내버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HM은 2달 이상을 말씀을 드렸어도 이걸 주력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잖아요. 왜? 변동성이 UBS가 엊그저께도 24,050원 딱 50주 고가 찍어놓자마자 그냥 8% UBS가 들어올리더니 갑자기 UBS 또 때려 팔아 막. 와. 그러더니 마이너스 8%까지. 정상적으로 정석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대처를 하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이런 하나솔루션도 계속 보실 수 있는 거고요. HMM 같은 이런 종목군도 오늘 변동성 5.57까지 나왔어요. 누적 수익률 213. 이게 언제부터 오픈했는데 12월부터 얘기하면은 120, 11월부터 말씀드리면 215, 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추세해드렸죠. 그때부터라면 300%. 매일매일 3월 25일 8시 53분입니다. 24일 8시 47분입니다. 이게 뭔데? 매일 오전에 개장 전에 HMM입니다. 2,300개 종목에서 딸랑 2개에서 5개 종목 올려드려요. 근데 그중에서 상한가도 나오고 다 해. 근데 상한가가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의 상한가라든가, 예? 아니면 LG전자의 12월 23일 날 그런 날의 상한가라든가, 기아차의 시간의 상한가라든가, 하다못해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코스닥 2위니까 그런 종목의 작년 11월 25일 날의 상한가라든가, 그거 다 잡아먹으면 되죠. 다 수익내면 되죠. 대형주, 극대형주에서. 응?
여기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죠. 일주일에 뭐 상한가 뭐 2개 못 잡겠어요, 3개 못 잡겠어요. 다만 내 비중을 실어 들어가지 못하잖아. 예? 아니, 내가 샀다고 누가 주식을 막 주가를 들어 올려줘요? 아, 윤정두가 내일이요? HM은 끝내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뉴스 쪼가리 보고, 뉴스 쪼가리 그러면 안 되죠. 기자분께서 탁 써주신 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그걸 내 거 있냐 거짓말 싹 해가면서 HMM이야? 그럼 윤정두가 얘기했다고 내일 올라가요, 주가가? 내일 당장 300만 주 가까이 매수해 갖고 있는 1% 수준의 매수해 갖고 있는 UBS가 내일 당장 때려 팔아버리면은 쭉 밀리겠지. 그거 전화해봤나, UBS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예? 한국투자증권 매집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한국투자증권 전화해봤어? 어제 마찬가지로 어제 UBS가 개장 초에 10만 주대 확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3%에서 그냥 확 치고 올려버렸죠. 그러더니 위에서부터 또 내려 팔아가지고 50만 주 이상을 팔아 막. 그게 쭉쭉쭉 밀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침 확인하니까 UBS의 매수가 80만 주대, 매도가 80만 주대. 결국은 3만 주뿐이 매도를 안 했어. 그거를 다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명분이 있느냐? 어떤 종목의 기준에 이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살 수 있는 명분,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의 명분이 있다든가 또 명분이 있든 없든 외국인 기관 또 누군가의 매집이 형성되어 있는 그 흔적을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으로 확인해 가면서 대처를 하는 거지. 아, 그냥 내가 샀으니까 오늘부터 올라야 돼. 올라 왜 안 올라? 아이고, 이거 오르지도 않는 종목 윤정두가 사라 그랬다고. 마인드 컨트롤하지, 마인드 컨트롤.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래 하니 매직 계산기로 요래 하니 9시 1분 48초에 이번에는 놓치지 맙시다. 고점에서 1.50 2%또 흔들렸어요. 윤정도 29,600원 정리. 그래놓고 왔다 갔다 공방 나오는데 여기서 정리. 15%에서 5% 차익 실현. 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10만 주, 20만 주 막 나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수급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장중에 다시 28,750원 이하의 편입 그랬는데 28,150원까지 훅 밀고 내려가. 근데 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던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쭉쭉쭉 다시 사 거기서 또. 그것을 보면서 기본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20만 주를 사네. 20만 주면 얼마예요? 10만 주에 얼마예요? 10만 주에 30억인가요? 20만 주면 60억 산 거네. 예를 든다면 그럼 나는 일부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붙을 수 있겠구나. 누적적인 수급은 어떻게 됐나? 야, 앞전에 이 보시면 언제 23일이란 말이에요. 23일 개장 초고 또 5분봉. 야, 개장 초에 이 고점이 있는데 28,250원을 넘기는데 거래량 100만 주, 150만 주 넘기려나? 넘겨. 그러더니 얼마가 29,600원 막 찍어버리는 거야. 29,750원 막 찍어. 와우. 그랬을 때 그 거래량을 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 근데 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또 거기서 누군가 내다 파니까 꼬리 달릴 거냐. 그런 걸 하나하나를 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윤정두 거 보는 거냐. 무슨 노란통에서 제대로 못해줘. 똑바로 못해. 그 혼내시는 건 괜찮다고. 그럼 믿고 따라오셔야지. HMM을 떠나서 모든 주력주에 대해서도요. 이거를 또 HMM 지금 계속 올라왔으니까. 근데 극대형주에서 눌림목 나왔다고 해서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우리가 개장 초에 탁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사고 아니 여기서 우리가 샀다고 칩시다. 우리가 샀다고 이걸 누가 들어올려줘. 윤정두가 샀으니까 윤정두네 15,000분이 사셨으니까 야 우리가 올려주자. 윤정두네 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다 차익 실현하게끔. 욕심쟁이들 진짜 우후후 그냥 아주 차분하게 배우세요. 차분하게.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배우세요. 차분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오늘 그냥 얼마나 악을 썼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막 말리고 난리 났었어. 대표님, 성대결절이라며. 다음 주에 검사 가야 된다. 참. 큰일 났어. 진짜 다음 주에 검사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2주 동안 못 보는 거예요, 윤정두를.
그러나서도 수술 결과 안 좋아 버리면 어떡해. 목소리 안 나올 수 있어. 맨날 에이 그럴 수도 있다면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종가를 보니까 어떻게 다 되돌리고 나니까 힘든 건 뭐예요? 수익이 안 나서 힘든 거지. 남들처럼 막 박살이 나고 피눈물이 그냥 뚝뚝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게 오늘 같은 날도 그러면 HMN 같은 경우 이 그림들, 이 추세 라인들 다 교육받고 했으면 어제 같은 기준에 엄마 주봉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28,200원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3만 원까지 찍어버리잖아.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으면 이렇게도 보실 수 있다. 이게 뭔데?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차트 별로 안 올라왔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29,150원 또 오늘 3만 원까지 찍어주는 흐름. 어? 이 흐름의 기준에 로그 차트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윤정두가 다 해드릴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추세 매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누적 수급에 대한 외국인들이 1,600만 주 나누기 3억 3천만 주 5% 가까운 수준의 매집 5%의 매집을 했는데 28,800원이 평균 단가야. 그럼 매수 평균 단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30에서 50% LG전자의 매집 7천억 5% 얼마 8만 원에 그렇게 해서 50% 들어올리니까 12만 원이죠. 하루아침에 12월 23일 날 9만 원 초반에서 그날 상한가 뻥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빵 1억 6,300만 주짜리 종목이 9만 원에서부터 그날 당일날 11만 9,500원까지 상한가 빵. 왜? 매집에 돼 있잖아. 그럼 매집에 근거가 있겠죠. 명분이 있겠죠. HMM처럼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럼 이런 종목만 주지 왜 삼성전자 눌렸는데 하이닉스 눌렸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4%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 50% 매집 다 돼 있네. 아이고 참나. 지금 같은 장에 힘겨워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을. 여기가 20%의 변동입니다. 오버슈팅이 20% 수준 나오면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날 같은 날 실패도 나왔어. 이렇게 플러스 8%에서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도 아니야. 보합에서 8% 올랐다. UBS가 막 때려 사니까 외국계 청구에서 몇십만 주 막 80만 주 100만 주 막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또 때려. 그게 마이너스 8%로 끝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적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왜 샀니? 실적이 좋아. 명분이 돼. 내다 파는데 그 다음부터 밑으로 막 던지질 않아요. 오늘도 내다 파는데 밑으로 막 던지질 않아요. 이 수익, 이 교육받고 이 수익 교육받고 나서 이 수익 이거 이게 언젠데 1월 말부터 이런 수익 안 잡아내실 거예요? 노란톡 불기둥 노란톡에 오셔서 불기둥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란톡 코멘톡에 오셔서요. 금요일날 그냥 불기둥 확 잡아내서 금요일날도 불기둥 월요일날부터 그냥 빠바바방빵 불기둥. 왜? 이제 4월이잖아. 실적철이잖아. 실적 이외에 눈에 보이는 거 이외에 믿지 말자고요. 윤정두가 뭐라고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란톡 코멘트에 오셔서 교육자료 무료로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윤정두가 성대결절로 야간교육 못 해드리면 윤정두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수많은 제야의 고수분들이 24시간 교육해드리고 장중에 그냥 윤정두가 또 교육해드리고 그냥 HMN 같은 하나솔루션 같은 또 우리 그냥 불기둥 났던 주력주들 같은 그런 종목으로 계좌 수익 내실 분들만 선착순입니다. 이제 150명도 안 남았어요. 노란톡 국민톡으로 빨리 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즌3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위해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아주 알찬 주식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어서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오픈 채팅방 이름 윤정두 샵22 윤정두 샵22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면 도대체 뭐가 좋나요? 물어보시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종목들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윤정두 전문가만의 비법 자료 나눠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무료 교육 강의 링크도 이 오픈 채팅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각종 혜택들 여러분이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0분, 지금은 이미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150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윤정두 샵 둘둘 지금 이 선착순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자료 그리고 비법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정두 샵 둘둘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와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이미 입장해 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픈 채팅방의 위력 아직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직접 계좌 수익률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료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셨던 관심 종목입니다. HMM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2.92%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이 처음 언급해 주셨던 날을 기점으로 누적 수익률 215%에 넘어선 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힘 아주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 전문가님이 오늘 노란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장중 최고 상승률 7.78%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로 보면 37.14% 기록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 둘둘 선착순 안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교육 받아가시고 비법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50명도 안 남으셨어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야죠. 시황 이제 빨리 넘기고 어제도 해드리려다 못 해드렸던 부분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넘깁니다, 그냥. 예? 말 그대로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의 흐름. 이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지금 장이 안 좋은 장이라고요? 이게 안 좋은 장입니까? 이게 S&P 500 지수가 안 좋은 장이에요? 나스닥 이게 안 좋은 장입니까? 꼬리 절반 이상 달아놓고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장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장 이렇게 견인해 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IT 종목군들 지금 바꿔야 될 기술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갔어요? 지금 일본 니케이 쪽 때문에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더 눌려있던 부분이 있어요. 아니 혹자는 또 뭐 무슨 중국 증시 오늘 또 차트 안 갖고 나왔네. 내일 제가 기억나는 대로 중국 증시 갖고 올게요. 중국 증시하고요. 2016년부터 2016년 2월 왜 1월까지도 비이성적인 중국 증시 흐름이 있었거든.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연동된 적이 없어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연동률도 안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10월 이후에 11월부터 해서 얼마 45% 오르고 니케이 지수 얼마 35% 이상 오르고 흐름입니다. 지금 중국이요? 요 10월 저점, 11월 저점부터 6% 올라왔어요. 6%. 글로벌 시장 전부 다우가 얼마 24%, 또 S&P 500 지수가 23%, 또 나스닥이 26%, 뭐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30%씩, 유럽이 얼마 26%, 또 일본이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22%, 23%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요 6% 올라와 있다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근데 무슨 뭐 연동성을.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일본하고 같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미끄러진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올 갑시다. 올. 내일은 올킬이야. 그냥 올킬 그냥 전부 주도주 그냥 촉촉촉
갖고 그냥 지수 그냥 빠바바바바바 해갖고 올 빨리 올 예?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나도 올 빨리 올림픽의 올인지 예? 올킬의 올인지 올 빨리요. 지금 목이 안 좋아. 생목 쓰고 있단 말이야. 올 내일은 나가자. 올 자동차도 가고 IT도 가고 주력주 다 가고 H&M도 가고 하나솔루션도 가고 여러분들 종목도 전부 다 가고 비이성적인 애들은 가면 안 돼. 눌려 있어야 돼. 왜? 습관 되신단 말이에요. 올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외국인 안 받겠다 그냥 내국인으로 해서 올림픽 진행하겠다. 그게 어떤 영향인지는 뭐 솔직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도 없어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월요일 얼마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2%. 화요일 얼마 빠졌어요? 1% 플러스해서 다시 0.6%. 수요일 얼마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2%. 좀 이런 걸 알고 좀 대처합시다. 총해서 얼마 빠졌습니까? 4.7%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가면 이거 얼마입니까? 150포인트야. 우리나라 얼마 빠졌어? 깊이 있게 빠졌을 때가 2%. 실질적으로 빠진 게 어제까지 얼마? 1%. 오늘 0.4 돌렸네. 근데 힘들어? 근데 어려워요? 거짓말쟁이들. 채널 돌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예? 시장이 진짜 막 깨지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면 깨진대. 시장 조정받을 때도 가는 종목은 다 가던데 가는 종목을 줘야지 윤정도 이 바보야. 용가리 통뼈 용용용에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갑시다. 용가리 통뼈 용용용 빨리 용가리 통뼈 용용용. 아니 시장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워? 막 그냥 초전박살 났어? 1월 말처럼 2월 말처럼 하루에 막 100포인트씩 빠졌어요? 3%씩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2,000 종목이 빠져? 2,300개 중에? 근데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걸 잡아달라고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우리가 무슨 모래사장에서 뭐 바늘을 막 다 찾아낼 수 있어 우리가? 그나마도 주력은 아니지만 안타깝지만 H&M 20% 비중에 그냥 2달 동안 그냥 내리 그냥 쭉쭉쭉 올라가서 걔라도 위안을 잡고 있는데 나는 못 샀어요. 윤정도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 주력주만 사람이야. 구야. 그럼 윤정도를 혼내시면 되지 왜 종목을 막 나쁜 종목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결국은 일본 장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시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그리고 우리 개장전에 이미 호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럼 그 시각을 보는 거예요. 중국은요. 홍콩도 연동이 안 돼. 그러면 중국의 경제, 정책, 동향 이걸 좀 보는 거지. 중국 시장이 밀려서 일본 어디 소형주 잡주 이상한 애들이 뭐 움직였다고 대형주가 같이 따라갑니까? 아시아가 폭락 나왔다고 미국장이 막 급락이 나와요? 거짓말쟁이들. 결국은 뭐예요? 일본 쪽의 흐름인데 일본조차도 바닥 대비 여전히 얼마? 22%, 23%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조정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부터 많은 조정을 받은 것 같죠? 근데 22% 올라와 있어요. 미국하고 키노피가 맞아. 우리나라는요. 마찬가지 45% 올라온 상태에서 눌림.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대사락입니까? 윤정도를 혼내시라고. 윤정도를 여기서 45% 올라갈 때 더 갈 거예요. 쭉쭉쭉 갈 거예요. 남들이 여기서 다 파세요. 여기면 다행이게. 남들이 여기서 그냥 박살날 거면 다 파세요. 상속세 들으려고 주가 들릅니다. 삼성전자 파세요. 하이닉스 랜드 사업 인수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8만 원 이탈되는데 다 파세요. LG화학 60만 원 이탈되는데 물적 분할 악재인 것 같아 다 파세요. 현대차 대손 충당 잡은 거 그걸 무슨 악재인 양 16만 원 이탈되는데 다 파세요. 그게 무슨 뭐 고려적 얘기입니까? 조선시대 얘기야? 불과 11월 달 10월 말의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7, 80% 올라오고 그러면 눌리는 거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먼저 번에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얘기했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제주도하고 대한민국 원래 대한민국이 앞에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제주도에서 더 커졌어. 제대 한번 갑시다. 지긋지긋한 조종장 제대하자. 제대 빨리 제대 지긋지긋한 조종장 제대하자. 제대 대한민국을 다 샀겠다고 이거를 여기서 잡고 여기서 하면 파생을 하지 무슨 주식을 해요.
제대 빨리 능동적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코미디언이 이러면서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목이 아파. 윤정도도 그냥 막 이런 거 시황 안 하고 종목 막 끄집어내서 보셨죠? 대박 내셨죠? 그렇게 거짓말 좀 하고 싶어 그냥.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포트폴리오 채워서 지금 당장 눌려 있어서 이렇게 눌려 있어서 힘들더라도 결국은 올라간다. 왜?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불어져서 돈의 가치가 훼손됐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금리 대비는 내 자산이 금리 대비 눌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다음번에 이끌어갈 업종이 누군지를 보시는 거죠. 그걸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장중 내내 노란 토금은 뭐 좋아요? 장중 내내 올려드리잖아. 장중 내내 시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종목이 좀 눌려 있다고. 아니 여러분들 종목이 코스닥에서 너무너무 힘들면 그러면 우량주로 바꾸시라고 악을 쓰고 얘기를 해요. 대형주처럼 올라가고 눌림을 받는 게 나아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갔어? 퍼센테이지 얼마 돼요? 그렇게 하고 눌리는 게 나아요. 시원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눌리는 게 나아.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는요 윤정도 말 듣고요 그냥 이렇게 갖고 있을 거를 하필이면 여기서 갖고 이렇게 됐어요. 기다리시면 다시 넘긴다고. 왜? 막연하게 가져가시면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면은 이 시장을 견인한 업종이 이렇게 올라갈 때,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시장 지수를 이렇게 당길 때, 중형주 소형주는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들은 이만큼 올라왔다고.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2260을 3000을 넘겨버렸죠. 1000포인트를 넘겼고 시장에 갔는데 얘네는 지금 넘겼냐고. 어우 목 아파. 못 넘기는데 이거를 여전히 이걸 갖고 갈 거야. 황금 대바닥지? 황금 대바닥죠. 금금금 갑시다. 어제도 했죠. 우리 금금금. 황금 대바닥주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시뻘건 금금금을 갈 거야. 금금금. 그냥 내일 금요일이야. 금요일날 그냥 시뻘건 불기둥 금금금 이렇게 갈 거야. 무슨 황금 대바닥주야. 오르고 나서 눌려 있을 때 그럴 때 견뎌내고 지금도 여기에 있으면은 고점 시원하게 뚫어주고 눌려 있는 거. 거품이 아닌 시장 지수를 견인한 거. 시가총액이 조단인데 매출이 몇백억도 안 되는 거. 그런 이상한 종목 말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데 대주주집은 10% 전후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애들 말고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4월입니다. 이게 다 끌고 올라왔지. 누가 끌고 올라갔어? 전기전자가 다 끌고 올라간 거지. 시장. 전기전자는요 코로나 때도 저점을 깨지를 않았어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얼마나 뒷받침되길래 삼성전자가 내년에 45조 50조를 낸대요. 순이익이. 근데 500조가 안 돼. 하이닉스가 내년 순이익이 14조, 전망치 예상치가 최저점, 컨센서스가 지금 낮게 형성된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최대 높게 잡는 게 20조까지만 14조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22만 원 이상 돼 있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렇게 해서 주력주가 눌려 있을 때 변동성이 꼭 그립다 하시면 언제 한번 주력주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이러한 종목에 이러한 수익률을 우와 대박 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삼성전자 팔아서 이거 사자고 그랬어야지. 윤정도가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자. 내 자산이 지켜지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이런 HMM 장중 내내 교육해드리고 노란톡 잡아드리고 방송 나서 떠들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캔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꼬리가 이런 말. 캔들 한번 갑시다. 생각나서 빨리 캔들 빨리. 시간 없어요. 캔들 지금 선착순 오늘 200명 11개 방 각 200명께만 캔들 올려주신 분들께 윤정도의 주식투시형 캔들 기초자료 그냥 책 한 권 뿌려드릴 거야. 빨리 캔들 선착순 200명 빨리. 그렇게 해서 캔들 교육의 힘, 기초교육의 힘, 주린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캔들, 그 교육 받고 제발 좀 눈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셔서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큰 수익 낼 수 있다. 왜 수익을 못 냅니까? 요즘에 우리 애제자가 그냥 캔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께 모든 걸 다 해드려. 캔들 하나만 가지고 시황부터 캔들 하나 가지고 기술적 분석까지 싹 다 끝. 인기가 그냥 질투나 죽겠어 그냥 아주. 내일 야간 교육하러 나온대. 예? 아우 캔들 박사 말이야. 그 캔들 도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보시고 그 캔들을 보실 수 있어야 이런 흐름들, 꼬리가 달렸을 때의 흐름들, 그 꼬리를 감싸 안고 돌리는 양봉의 흠에, 로그 차트의 퍼센테이지의 힘에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잡아내실 수 있어야죠. 매집에 대한 교육까지 전부 다 받으셔서 이러한 내용 자체의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자료 받으시고 금요일부터 불기둥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불기둥 잡아내실 분들만. 이제 선착순 50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노란톡 국민톡 빨리 들어오십시오. 무료 교육 받고 무료 자료 받고 불기둥 종목 잡아내서 계좌 시뻘겋게 물들이실 분들만 선착순 이제 50명도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즌3.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방송도 보시고 오픈 채팅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해 주시고 실시간 소통도 즐기고 또 무료 교육 강의 그리고 교육 자료들, 온갖 혜택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워낙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죠. 윤정두 샵22, 윤정두 샵22.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톡 국민톡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으시고 거기서 윤정두 샵22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하는 과정 혹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입장해 계시다면 윤정두 전문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또는 저 권혜연 캐스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톡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기훈 회원님 어서 오세요. 유화한파님 어서 오세요. 무지개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부은 이광훈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덕이혜연님 어서 오세요. 네, 까모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보니까 확실히 주린이 여러분들 또는 주식 고민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입장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에 함께 들어오셔서 윤정두 전문가님의 교육 계속해서 들으시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활발하게 소통 진행해 주시면 더욱더 알찬 수익률 빨간 불기둥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 남아서 함께 방송도 듣고 여러분과 소통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앞부분 지금 최대한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야 뒷부분에 HMM에 대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 매집의 기준과 추세 기준 배워야 되니까요. 자, 이거 뭐냐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 기준점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색깔이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 근데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하락률 자체, 등락률 자체 다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시장 45% 오를 때 주가 7, 80%, 120% 올라오고 나서의 눌림폭의 조정이에요. 전부 다.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은요. 소외감 없이 상승 랠리 이후에 거기서부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깊이 있게 빠진 게 LG화학. 나머지는요.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면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죠. 시장이 45% 올라가고 나서 눌림폭이 나올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횡보 내지는 하락하고 있다 그냥 더 두들겨 맞은 거. 일부 반등 나와봐야 지금까지의 조정이 49.60입니다. 이만큼 반등이 나왔는데도 49.60이에요. 조정 폭이. 그러니 숨을 못 쉬겠고 시장이 이렇게 나가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빠져내려오니까 54% 조정받으니까 숨을 못 쉬겠고 힘들고 그러면 이게 돌려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도 그게 불확실하고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힘든 거지. 결국은 이런 주봉만 놓고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그리고 또 삼성, LG전자, 또 삼성전기 이런 종목의 주봉만 놓고 봐보세요. 이게 횡보하다가 빠져내려가는 황금 대바닥 준지 아니면 주도력을 가지고 가다가 흐름을 잡아주는 건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시장 주도주를 위주로 보셔야만 그 다음 범위에 HM이 됐든 이런 종목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넘길게요. 뒷부분에 그래야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놓고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급 범위 기준인데 연기금 연미 미워요 연기금 미워요. 근데 지금 새롭게 연기금 범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HM이 쭉쭉쭉 넘겨버리고 연기금 새롭게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금 이렇게 이틀 빼고 또 내리매도야. 어제 연기금 이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배신을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장이 연기금이 팔았다고 문제됐어요? 연기금이 50거래일 이상 51거래일 동안에 15조 팔고 그리고 이틀 사고 또 내리 파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 폭락 났다고 거짓말장이들 아니잖아요. 주식 비중을 정상적으로 줄여나간다. 근데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요. 근데도 줄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급등을 한 거죠. 전략적 전술적 비율을 맞춰서 조절을 하는데 그조차도 자꾸 정치색을 끼려고 하면 안 되죠.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또 공매도자들에 대한 부분 잘 모르셔서 만약에 어려워하시면은 진짜 윤종보다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가 공매도 기능의 순환성, 무조건 공매도 좋다는 게 아니라 순환성의 기능도 설명을 해드리고 연기금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드리고 이런 얘기조차도 꺼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방송 나서 연기금 미워요. 연미 한번 합시다. 빨리 시간 없어. 연미 연기금 미워. 윤정두가 연기금 안 믿게 해드릴 테니까 왜 연기금을 미워해요? 우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연금과 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규모가 가장 크죠. 그 국민연금의 운영 전략 부분을 우리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나머지 우리 평생 앞으로 한 300년 동안 주식 안 할 거예요? 300년? 저 350살까지 살라고 그러는데 300년 동안 주식 하시려면 연기금 미워가라. 연기금 사랑해야지. 연사 연사? 고스톱 칠 때 연사하면 안 되는데 좀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렇게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한다고 시장에 못 가는 게 아니듯이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때 당시 기준에 얼마를 매도하냐면요. 55조 언제부터 2005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55조를 팔아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165조를 팝니다. 3배수 정도. 근데 시장은 폭등이야. 근데 시장은 폭등이라고. 왜? 기관들이 내리사니까. 엄마 거봐요. 기관들이 내리사는데 연기금이 팔잖아요. 아우 진짜 확 그냥 확막 한번 갑시다. 빨리 시간 없어. 확 그냥 빨리 확 그냥 좀 모르면은 배워야지. 확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채널 돌리면 나쁜 사람들 그냥 확 그냥 좀 배워서 공부해서 나와라. 윤정도 머슴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잖아. 맨날 똑같은 얘기 같아도 귀가 따갑게 들어야지. 그래야 자신감 갖고 내 주력주 갖고 가죠. 뭐 주식시장에 뭐 뒤에 숨겨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내용 막 바꿔서 아침 시황 내용 말도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해드렸잖아. 옐런 의장의 발언. 그런 내용처럼 확 그냥 맨날 똑같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연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투신권의 돈이죠. 묻지마 돈 철수영 영희 누나 그냥 금리 기준금리가 채권금리가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폭등랠리 나올 때 기준금리가 폭등랠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올릴 때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 그런 기준금리를 올릴 때 돈들이 이제는 막혀 나오는 거야. 지금은
아 이거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야 경기 안 좋은데 어디다 쓰지? 근데 막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아. 그러면 이제 막 돈이 넘치는 거야. 야 이거 돈 어디다 갖다 놓지? 우리들처럼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구자인 거야. 동학개미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들어오는 거냐면요. 8조에서 74조, 66조가 들어온 거예요. 66조가. 누구 돈? 투신이 사서 들어올렸다고? 외국인이 55조 파는데 투신이 사서 들어올렸다고? 누구 돈? 영희 누나 돈, 철수영 돈, 뒷집에 똥철이형 돈, 앞집에 똥수영 돈. 그 돈이 들어와서 투신으로 보여지고 그 돈이 시장을 연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 펀드 빨아서 개인이 직접 투자해요. 그러니까 정점에 확 그냥 막 그냥 정점에 달하려면요. 이게 이렇게 묻지마로 자산 운용사에 돈이 몰리는 게 그게 정점에 달하는 거예요. 언젠데 기준금리 올릴 때 채권금리 올리는 거 말고. 그래야만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뭘 잡아도 다 올라가. 그때는 뭘 잡아도 횡보가 아니라 매일매일 폭등이야. 매일매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직장 다니신 분들이 수익 더 좋아. 그냥 조금 올라가면 아우 무서워요. 이번엔 팔아야 될 것 같아. 뭘 팔아 자꾸. 돈의 힘이라는 거. 지금 기준에서는 간접 상품에 200조 이상이 들어올 때가 정점이라는 거예요. 200조. 왜? 기존에 66조가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3배수 정도 잡히면 200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HMM뿐만 아니라 이런 매집주의 기준에서 전부 기본적인 수익을 다 잡아내요. 이제 주력주의 기준도 보셔야 되고 HMM의 매집 기준도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돼요. 노란톡 국민톡 이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무료로 참여하셔서 무료 교육자료 받고 무료 교육받고 내일 당장 그냥 HMM처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더블랠리 빠바방 갈 수 있는 종목 내일 당장 개장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착순입니다. 이제 50명도 안 남았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픈 채팅방 입장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오픈 채팅방 이름이죠. 윤정두 샵 둘둘, 윤정두 샵 둘둘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윤정두 샵 둘둘 오픈 채팅방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바로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면 뭐가 좋나요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신데요. 자,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 캔들 자료 모두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 교육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무료 교육 강의 링크도 이 오픈 채팅방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들 여러분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다고 해요. 50명 정도 들어오시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늦지 않게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시장 잘 대처하셔야만 이런 HMM 제대로 잡아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력주의 수익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의 종목군들의 흐름. 이제 선착순 50명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넘겨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HMM 질문이 가장 많아 지금. 윤정두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다만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25일 기준이죠. 외국인이 27만 6천 주를 팔고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어. 야, 개인이 계속 사는데 이런 거를 매매를 하라 그래? 개인이 계속 사는데 계속 들어올려. 개인이 그냥 막 위로 막 그냥 막 치고 올립니까?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밖에 종목군들 또 HMN까지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이런 종목이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올려 거래대금이 최상위 5위 안에 맨날 들어오고 2위까지도 올라오는데 거래대금 우리나라 2,300개 종목 중에 제일 많은데 보니까 어때요? 같은 호가에 있더라도 개인들은 매수매도 이렇게 가는데 프로그램 쪽이나 또 알고리즘 매매나 혹은 실질 매매 기준에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때는요. 두 호가, 세 호가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사버려요.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밑으로 던질 때도 확. 거기에 개인들은 연동될 뿐입니다. 방향성의 추이를 놓고 보는 거예요. 매도가 180만 주. 그리고 매수가 153만 주인데 외국인 한 명이 고스톱 치냐고. 기관 한 명이 고스톱 쳐요? 개인 한 명이 고스톱 쳐서 세 명이 고스톱 쳐서 야 네가 땄고 내가 이렇네 이거 하고 있냐고. 아니잖아요. 수많은 외국인, 수많은 기관, 수많은 개인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데 매도하는 외국인이 있고 매수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하는 외국인은요. 희한하게 막 밑으로 막 집어던지지를 않네.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알아서 매수를 해주는데 왜 막 밑으로 집어던지겠어요? 또 매수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매도가 물량이 많긴 하는데 얼른 받아야 되니까. 또 상환해야 되니까 대차 물량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좀 눌려있을 때 얼른 샀다가 또 조금 움직이면 위로 더 샀다가 시장이 좀 흔들려? 그럼 조금 팔았다가 그 흐름 자체의 흐름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24일의 기준에서도 개인들이 90만 주 떠났다고요? 매도에 233만 주, 매수에 255만 주. 이런 식의 매도가 맞네요. 매수가 이거고 매도가 이거고. 마찬가지 23일 같은 경우 123만 주를 개인이 샀잖아요. 근데 주가는 7%가 올랐어. 들어 올리는 매도 쪽에 350만 주의 외국인 물량이 있었다면은 같은 쪽에 매수 매도도 있었겠죠. 근데 손바뀜의 흐름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245만 주를 위로 사줬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실적이 일단 뒷받침돼서 명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집의 기준이 1600만 주 이상이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을 때 1770만 주. 그게 몇 퍼센트다? 3300으로 나눠주면 돼. 약 5%다.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요? 2800원. 그러면 5%에 2800원에 30에서 50%, 26,000원에 3만 원인데 그럼 지금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매집했나? UBS, 누가 매집했나? 한투, 누가 매집했나? 메릴린치, 누가 매집했나? JP모건. 근데 그들이 더 사? 혹은 장중에 어떻게 움직여? 오늘 같은 날 JP모건이 팔아? 어제 JP모건이 UBS가 샀다가 위에서 막 50만 주 팔아? 알고 보니까 밑에 또 사? 그런 걸 보고 이들의 명분이 과연 어떻게 기준이 잡힐까? 매집의 기준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 우리나라에서 260개 이상의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금요일부터는 그런 종목에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맨날 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우세요? 고점 되면 이렇게 빠져요. 수익도 한 번도 안 나보고. 그거 하지 마시고. 여기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정상적인 종목에 정상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 대박 났었죠? 이거 말고. 와, 상한가 잡았죠? 이거 말고. 쥐들이 하지 왜 좀. 불가능한 걸 자꾸 얘기하지 말자고요. 거래대금도 안 되고 시가총액 자꾸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이런 종목에서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걸 누가 만들어놔? 윤정두가 34년 주식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24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면서 이걸 다 잡아서 이 자료 안 받을 거예요. 이거 무료로 뿌려드릴 때 받아서 이런 매집이 되는구나. 이거 매집 어디서 봐요? 이런 데서 보십시오. HTS에서 매집 가격은 어디서 봐요? 이런 데서 보십시오. 매집 가격을. 그럼 어떻게 대처해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그러면 매집만 기준 잡힙니까? 아니죠. 아침에 개장 전에,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이런 종목군들 매일매일 2,300개에서 2개에서 5개 올려드리는데 그 종목을 또 장중에 이렇게 설명드려서 교육 다 해드리는데 이걸 놓치실 거예요? 내일 당장 불기둥 빠바방 올라갈 종목을 내일 당장 놓치실 겁니까? 마지막 이제 20명도 안 남았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으로 얼른 들어오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